안녕하세요. 내 멋대로 철화의 곽지용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악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혹시 악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또는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은 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악보의 가장 쉽고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이왕이면은 이 위쪽에 제가 띄우는 지난 레슨 영상 입으로 숫자 세기와 8비트 기본 리듬 연주를 먼저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고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설명글에도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가능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당장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자, 아직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악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그 표시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 기호를 음표라고 부릅니다. 음표는 악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호죠. 언어 내지는 책에서와 글자와도 같은 존재이죠. 이 하나의 음표는 머리, 기둥, 그리고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머리와 기둥만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겠어요. 이 동그라미 모양은 음표의 머리라 부르고요. 드럼에서 연주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드럼에서 소리를 한 번 연주할 때 음표의 머리가 하나씩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표 머리는 소리를 직접 나타내는 겁니다. 음표 머리가 오선보의 어느 칸 또는 어느 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드럼 소리를 낼지를 정해집니다. 자, 킥드럼은 오선보의 가장 아래 칸에 그립니다. 자, 그리고 스네어 드럼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그립니다. 하이햇은 가장 윗줄 위에 X자로 표시를 합니다. 하이햇 혼자 X자로 표시되는 게 좀 특이하죠. 이 하이햇과 같은 심벌 종류의 악기는 X자로, 그리고 스네어 드럼, 킥 드럼 이런 북 종류는 동그라미로 머리를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악보를 보고 한번 드럼을 연주해 볼게요. 자, 킥하고 스네어하고 하이햇 각각의 자리에 음표 머리가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그걸 보고 함께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자, 킥부터 위에서 둘째 칸은 스네어죠. 그 다음에 제일 위 칸에 X자 하이햇. 한 번 더. 스네어 하이햇. 자, 이제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음표 머리에서 뻗어나오는 막대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 막대기는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음표의 기둥이라고 부르죠. 이 기둥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 동그라미, 이 소리를 얼마만큼의 길이 또는 얼마만큼의 박자로 연주를 할 것인가, 즉 박자나 리듬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둥이 없이 그냥 이렇게 머리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소리 하나만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둥이 붙으면은 그때부터 이 리듬과 템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방금 보신 대로 저와 함께 연주를 해볼게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섞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접 악보를 그려볼게요. 악보를 그리려면 5선보 용지가 필요하겠죠. 제가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5선보 용지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링크를 아래 설명글에 띄워놨어요. 그 링크에서 그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종이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타블렛 컴퓨터에 띄워두신 다음에 거기서 직접 악보를 저와 함께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타블렛 둘 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종이를 하나 꺼내서 직접 선 5개를 그리신 다음에 저와 함께 같이 악보를 적어봐요. 자, 킥, 스네어, 하이에 이 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킥드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아래 칸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검은색으로 채우고 이 음표 머리 동그라미에 오른쪽에 붙은 기둥을 그려주세요. 5선보 제일 윗줄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4개를 더 그려볼게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스네어 드럼이죠. 아까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와 기둥을 그리세요. 똑같이 4개를 그려줄게요. 하이햇은 제일 윗줄에 X자를 그리고 기둥은 또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오른쪽에 딱 이렇게 붙게 똑같이 4개. 직접 음표를 그려보시니까 어떤가요? 음악에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자, 지난 레슨 중에 박자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또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카운팅하면서 연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박자를 4개씩 묶어서 연주를 하면은 그러면 4박자 곡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그린 악보를 봅시다. 아까 킥 그리고 스네어, 하이햇을 4개씩 그렸는데 음표 4개 4박자마다 세로선을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로선으로 묶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씩 나눠진 이 마디선으로 나눠진 이 단위를 한 마디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마디, 스네어 드럼 한 마디, 하이햇 한 마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 마디를 4개씩 4개로 나눈다는 의미로 지금 여러분이 그린 음표, 머리에 기둥이 하나씩 있는 이 음표를 4분 음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마디가 4분 음표 4개로 이루어진 경우 5선보 제일 왼쪽에 4분의 4박자 기호를 적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분의 4박자 4개가 모이면은 한 마디가 되죠. 한 마디를 4개로 나누면은 4분 음표, 또 한 마디에 4분 음표 4개가 있는 음악을 4분의 4박자. 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게 생략된 설명이라 조금 아리송하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썩 좋은 설명은 아니긴 하죠. 왜냐면 이게 순환논법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드럼 악보를 보시거나 적으실 때 5선줄에서 제일 왼쪽에 4분의 4, 이 4 표시만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 4번의 4박자 말고 8번의 6박자라던가 4번의 3박자 이런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단 가장 쉬운 것만 배우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작곡을 해보실 건데요. 아까처럼 같은 소리를 4개씩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킥과 스네어, 하이에 이 3개의 소리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작위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근데 이번에는 마디선을 먼저 긋고 시작을 할게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미리 마디를 나누고 음표를 적으면은 나중에 악보 읽기가 좀 더 가지런해져서 훨씬 읽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킥과 스네어, 하이햇 중에서 여기 킥 자리, 스네어 자리, 하이햇 자리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골라서 그려보세요. 단 한 마디에 4개씩 그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스네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스네어 하나, 또 뭘 그릴까요? 하이햇 하나, 또 킥, 또 같은 게 또 와도 돼요. 또 킥 하나 더. 둘째 마디에는 또 뭘 그릴까? 하이햇을 그릴게요. 하이햇 하나, 뭐든 상관없어요. 또 두 번째 스네어 하나,
그 다음에 또 킥을 그립시다. 또 마지막에는 스네어 이렇게 그리고 싶네요. 이렇게 앞에 두 마디만 그리고 뒤에 두 마디는 다음 내용을 위해서 비워두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그리신 그 악보를 보고 직접 연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리듬 기억하시나요? 1, 2, 3, 4, 1, 2, 3, 4. 이 리듬을 한번 악보로 그려봅시다. 아까 직접 두 마디 작곡하신 거 있죠? 그 옆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아직 안 그려서 비어있죠? 거기다가 한번 이 리듬을 그려볼 거예요. 자, 1, 2, 3, 4 중에서 1, 첫 번째 박자는 킥과 하이햇을 동시에 치죠.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하나. 자, 이렇게 한 박자에 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리 두 개를 동시에 치면은 킥 자리의 음표 그리고 하이햇 자리의 X자 음표를 선에 겹쳐지도록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기둥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기둥으로 연결이 되면은 킥과 하이햇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박자 해볼게요. 두 번째 박자는 하이햇 하나만 칩니다. 1, 2, 3, 4에서 1, 2 하이햇 하나만 있죠. 네, 하이햇 하나 X자에다가 기둥 하나만 그리면 되죠. 자, 세 번째 박자는 네, 하이햇과 스네어를 같이 치네요. 아까 킥과 하이햇을 기둥 하나로 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두 번째 칸 스네어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하이햇 X자를 세로 자리에 겹쳐지도록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둥을 하나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박자는 1, 2, 3, 4 하이햇 하나만 쳤네요.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 X자 하나 그리고 기둥으로 이어줍시다. 한 마디를 더 그리시고 두 마디를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1, 2, 3, 4 1, 2, 3, 4 오늘 그린 이 네 마디 악보를 처음부터 한번 쳐볼 거예요. 아까 직접 작곡하신 두 마디의 연주와 기본 리듬 두 마디를 연결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리듬 2, 3, 4 1, 2, 3, 4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일, 2, 3, 4 1, 2, 3, 4 자,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악보가 끝나면은 마지막 마디 끝에 줄 두 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뒤에 줄은 조금 더 두껍게 칠을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 곡, 이 악보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문장에서의 마침표와 같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음자리표 아시죠?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음정이 있는 악기를 위해서 쓰이는데 드럼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음정이 없어요. 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한번 칠 때 워낙 여러 가지 배음, 음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음정이 없는 악기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악기를 위한 음자리표가 따로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기호를 뉴트럴표라고 부릅니다. 자연보표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오선보의 가운데 세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에 걸쳐지도록 긴 네모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세로선 두 개 이렇게만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뉴트럴 표가 붙으면은 이 악보를 읽는 사람에게 이 악보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음이 있는 악보가 아니라 드럼이나 퍼커션 같은 그런 음정이 없는 악기를 위한 악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목과 작곡자를 표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죠.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곡을 쓸 때마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곡을 네모드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제목은 악보 제일 위 가운데 쓰고 오른쪽 살짝 아래 작곡자 이름을 쓰세요.
제 이름 또는 여러분 각자의 성함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악보를 완성했어요. 자, 오늘은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음표 머리부터 시작해서 제목까지 크게 점점 넓혀나가는 식으로 악보를 그려봤는데, 보통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도 제목을 먼저 적은 다음에 4분의 4박자, 그 다음에 마디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악보를 적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계속 쓰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악보 그리기, 악보 배우기 재밌는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철화의 곽지웅이었습니다. 안녕.